안녕하십니까. 간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인도 신동 아난드의 지난 2월 말 예언 영상 공개 중 특히 3월 16일과 4월 4일, 4월 13일 등 몇 가지 시점을 언급하며 세계에 충격을 줄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아난드의 예언에 익숙한 많은 네티즌들은 3월 16일이 다 지나가고 있어 큰일도 없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17일이 되기 전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 시간 오후 11시 35분 후쿠시마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이 크게 흔들리고 멀리 혼슈까지 흔들렸습니다. 2명이 숨지고 100여 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신칸센에서는 급행열차 16량이 탈선하고 200만 가구가 정전됐습니다. 이어 3.9와 5.9의 여진이 계속됐으며 일본 기상청은 긴급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아난드의 예언이 정말 맞았다라며 뜨거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강진 이후 인도 신동을 비웃던 한 누리꾼은 인도 신동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겁이 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아난드가 4월 4일과 4월 13일에 지적한 주요 날짜가 곧 다가옵니다. 그는 토성과 화성의 결합으로 인해 화성의 영향이 매우 강력해 지구에 더 큰 재앙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과 은의 가격이 치솟고 은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며 2022년 말에야 경제가 호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다음 예언도 과연 적중할 것인지 신중하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월 16일 오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 의회 연설에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후 키예프에 추가 군사 8억 달러, 한화 약 9,663억 원의 지원 명령에 서명했다고 프랑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첨단 스팅어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비롯해 특히 최첨단 무인 공격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800세트개의 방공 시스템을 포함해 우크라이나군이 계속 국민을 공격하는 전투기와 헬기를 저지하고 우크라이나 영공을 방어할 수 있도록 무기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원에는 9,000세트의 장갑 시스템 체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고정밀 견착 미사일로 침입한 탱커와 장갑 차량을 파괴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외에도 드론, 기관총, 유탄 발사기, 탄약을 포함한 소형 무기를 제공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군사 원조에는 스팅어 대공 방어 시스템 800개, 대전차 미사일 2,000개, 경장갑 무기 1,000개, AT-4 대전차 로켓 발사기 6,000개, 유탄 발사기 100개, 드론 100세트 등이 포함됩니다. 또 소총 5,000개, 권총 1,000개, 기관총 400개, 탄총 400개, 탄약 2천만 발 이상, 방탄복 25,000세트, 헬멧 25,000개가 있습니다. 미국은 또 100대의 무인 공격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며 바이든은 이 드론은 미국의 최첨단 가장 완벽한 무기라며 우크라이나에 자체 방어 능력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은 이것이 어떤 종류의 드론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국무부 대변인은 이것들이 장갑차의 드론에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미 언론은 워싱턴이 우크라이나에 최신형 전술 미사일 시스템 스프링 나이프 드론을 대량으로 제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드론은 가볍고 휴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프링 나이프는 순항 미사일과 무인 작전 비행체 사이에 있는 스마트 미사일 무기로서 목표 지역을 일정 기간 돌아다니며 목표물을 탐색하고 목표물을 정위치시킨 뒤 양날개를 접고 소형 순항 미사일로 변신해 공격 목표물과 함께 사라지기 때문에 스프링 나이프 드론을 카미카제 결사대 드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의 대규모 침공이 3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우크라이나 정부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알자지라 언론에 따르면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공공정책 및 국제문제 교수인 앨리슨 맥팔레이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가
국가 전력의 50% 이상을 공급하기 때문에 매우 매력적인 표적이라며 러시아군은 나머지 4기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NGO인 비엔나 군축 및 비확산센터 선임연구원 니콜라이 소코브는 이들 지역에서의 군사 행동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지만 원전 설계가 전쟁 위협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핵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현재 유럽 최대 규모의 자포라이제 원자력 발전소와 폐기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장악했습니다. 유리 포미체프 슬라브티지시 시장은 지난 15일 영국 데일리 메일에 연락해 백업을 제공하는 비상발전기용 연료를 포함해 식량과 연료가 거의 바닥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 시스템에 철저한 재난을 경고했습니다. 포미체프는 슬라브티지시는 인도적 재난에 직면했다라며 러시아군의 총부리 아래 원전 운영을 유지해야 한다는 직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새로운 이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포미체프는 발전소의 전기가 끊기면 모든 안전 시스템은 비상발전기에 의존한다라며 비상발전기 연료도 바닥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냉각 시스템이 잠시라도 작동을 멈춘다면 또 다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다라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이후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를 언급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쇠사설녀라는 세 글자는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이미 민감한 단어가 됐고 심지어 그녀 자체도 언급할 수 없습니다. 최근 한 중국 과학연구원이 자신의 웨이보에 쇠사설녀 세 글자를 언급하며 글을 올렸다가 직장에서 쫓겨날 처지에 놓였습니다. 트위터가 리트윗한 인터넷 캡처 사진에 따르면 이 연구원은 3월 14일 웨이보에 내 인생은 고난의 모드이고 쇠사설의 게임 핸들은 다른 사람 손에 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지역 경찰서장으로부터 게시물을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글을 삭제하고 난 후 그녀는 이 일이 끝난 줄 알았는데 사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은 15일 오전부터 계속해서 전화를 걸어 그녀를 괴롭히고 직장을 물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직장 상사로부터 현 직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어 3월 16일 오전 그녀의 회사 인사과에서 그에게 전화를 걸어 왜 석사학위 정서가 없습니까? 라고 물었고 이 연구자는 박사를 졸업했는데 석사학위 정서가 없다고? 그들은 나를 해고할 구실을 찾고 있으며 나를 다그치고 해고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잘못했다며 글을 삭제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나를 벼랑 끝으로 내몰려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전화 소리만 들어도 무서워요. 광고 전화를 받으면 도리어 기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상위로는 중공관리, 아래로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두 무서운 사회에 사는 것 같지 않나요? 다음 뉴스입니다.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고 있지만 중공은 공식 입장을 미루고 있어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습니다. 미국이 유라시아 동맹국들에 중공이 러시아를 엄밀히 지원했다고 알리자 중공은 우크라이나를 절대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러비우 정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판센룽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가 지난달 14일 러비우의 지역 군정부 회담에서 중국은 결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비우 지역 군정부 수장인 막시암 코지처키는 판센룽과의 회의를 확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17일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서 자우리젠 대변인에게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는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영원히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무기나 다른 원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고 자우리젠은 중국은 당연히 중국 대사의 입장을 지지한다면서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거나 다른 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날 자우리젠이 판센룽 주 우크라이나 중국 대사의 지난 3월 14일 러비우 회담에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고 밝혀 판 대사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한 것인지 불확실성이 일기도 했습니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관리가 전쟁 발발 직후
러시아가 지대공 미사일, 드론, 정보 수집 관련 장비, 장갑차 등 중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고 유라시아 동맹국들에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공 측도 도울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공은 이 같은 미국 측 소식을 부인했지만 최근 베이징의 물밑 움직임이 속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월 14일 동북 헤이룽장성 G301 도로에서 중국인들이 찍혔습니다. 300대 가까운 중국 군용 트럭이 수이펀허 항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네티즌들은 중러 연합이 진짜라고 추측했습니다. 수이펀허 항구에서 러시아로 들어가면 시베리아 철도로 러시아 서부까지 이동할 수 있다. 수이펀허 항구에서 2시간이면 블라디보스토크 공항까지 갈 수 있고 54 수송기로 8시간이면 우크라이나 전장에 도착할 수 있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또한 페이스북의 밀크티 얼라이언스에 올라온 레이즈 포스터 캡처의 내용을 보면 중공 인터넷군이 러시아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때 실수로 상급의 명령의 내용을 복사해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각 커뮤니티 사이트 대군이 메시지 100개를 돌릴 때마다 50위안을 벌 수 있고 좋아요 1만 개마다 100위안을 벌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현재까지 러시아 침공을 일축하면서 비난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3월 16일 연설 시간대에 인민일보, 신화통신, 중앙통신 등은 보도하지 않고 인민일보 산하 관심한 일부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인민일보는 푸틴의 TV 연설을 전하며 원문 일부를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민일보는 이와 관련해 푸틴이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이 없다고 발언했다는 내용의 웨이보를 화두로 띄워 한때 검색어 16위에 오르기도 했으며 이 푸틴의 발언은 17일 오후 22시 30분 1억 1천만 명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의 유명 방송인 진싱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가 네티즌들에게 포위되어 언어로 톱을 당했고 중국 시인 위슈화 역시 반전시를 썼다는 이유로 사이버 폭력을 당했습니다. 2월 말에는 중국에서 저명한 역사학자 5명이 연합해 러시아를 비난하는 공개 서한을 발표하고 우크라이나 인민의 국가 수호를 강력히 지지했다가 몇 시간 만에 봉쇄됐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